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나프타 이제 역사 속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새 북미 무역협정 USMCA 수정안 합의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프타 이제 역사 속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새 북미 무역협정 USMCA 수정안 합의 트럼프의 승리. 이 배경으로는 트럼프의 무역질서 재편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프타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고 새 이름인 USMCA는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겁니다. 내용은 많이 바뀌지 않고 70%는 그 전에 나프타의 것을 쓰고 한 30%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프타와 달라진 USMCA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노동 기준 강화 그리고 이행 강제 그리고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중이 62.5%에서 75%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40%에서 45%가 시급 $16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이 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멕시코에서 지금 대부분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부품의 40에서 45%가 $16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단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공장을 만들 메리트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의 낙농가의 캐나다 시장 접근성 확대 그리고 3국 간 디지털 데이터 이동 자유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것이 미국에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동되는지 그 내용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USMCA 합의 내용 4가지 중요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요 내용 또 올려드리는데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6년 단위로 협정 유지의 여부를 협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6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율을 확 올렸다가 확 내렸다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USMCA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입니다. 자, 이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만한 새 무역 협정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USMCA 수정안을 이번에 합의를 하게 된 거죠. 북미 3국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수도의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국에 모여서 USMCA 수정안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헤수스 세데아 멕시코 외교부 차관이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와서 이 세 사람이 각 국가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USMCA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본다고 하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취임한 후에 나프타가 마음에 안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한 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에 3국이 모여서 초안을 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초안이 서명이 되고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2019년도 12월 달이죠.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6월 달에는 멕시코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의회는 통과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1년 동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는데 이 3국이 다시 모여서 다시 합의안을 만들고 이번에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초안을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합의안 초안이 미국하고 캐나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하원의 다수당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이 민주당과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반발을 보면 환경과 노동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런 반발을 했죠.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로 기업들이 이전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을 하게 됐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멕시코의 노동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강력히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안이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된 USMCA 수정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기존의 나프타와 90% 이상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70%라고 얘기했는데 70% 아니고 90%가 동일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 그러나 중요한 부분, 다른 부분을 보면 노동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예를 들어 보면 멕시코에서 노조 선거나 단체 계약 등으로 분쟁이 만약 일어났을 경우 노동 전문가가 패널 심의로 가기 전에 85일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 자동차 분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의해서 부품 생산 비율이 40에서 45%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중을 현행 62.5%에서 75%라고 늘린다라고 적용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조립할 수가 없어요. 부품 비중이 75%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리고 멕시코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등 상부개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비율이 75%로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업체들은 더 영향을 받게 됐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그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업계,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업계, 캐나다에 진출한 자동차 업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주요 수요 수정사항을 한번 보면 노동법 강화가 있습니다. 공장 내 생산 프로세스와 검사 기준 및 노동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수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던 멕시코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AFL-CIO와 그리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동법의 강화를 통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멕시코에 진출한 많은 한국의 제조업체와 다른 많은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확대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의 낙농업계에 큰 혜택이 입을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농산물 시장과 개방에서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도 이런 무관세 혜택을 했으니 너희들도 우리하고 계약을 할 조건이면 무관세 조건으로 같이 해달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아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농수산물도 싸고요. 그리고 농산물도 싸고 그리고 축산업계도 되게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관세 혜택으로 다른 나라에게 다 들어가게 된다면 수출하는 물량이 아주 많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관세 혜택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디지털 사업자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 내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사업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약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 국가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요. 추후 중국과의 협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중국 정부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보게 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이오 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애초에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이번에 빠졌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이오 신약을 만들었어요. 그 법정기간 그리고 그 특수기간까지 했을 때 이 복제를 하는 게 10년 동안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규정을 두지 않으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뭐냐면 복제약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복제약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이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거든요.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서도 굉장한 이득을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조항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의 복제약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일반 환자들에게 더 빨리 신약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된 USMCA 수정안에 대한 3국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농민, 제조업체, 에너지,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 중요한 것은 미국 최악의 무역거래인 나프타를 끝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은 USMCA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무역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서명에 앞서서 미국, 캐나다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다. USMCA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귀중한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USMCA를 통해서 멕시코는 분명히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멕시코는 당연히 좋은 과실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서명을 통해서 트럼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미국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탄핵 정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다. 이번 USMCA의 수정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차기 대선에 내걸 만한 큰 실적이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준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비준을 위해서 하원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을 할 것이고 백악관은 제출 뒤 하원은 90일 이내에 의결, 그리고 3국은 곧 수정된 USMCA에 대해서 서명할 전망이다라고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의회에 보내고 하원은 18일까지 표결에 붙여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내 비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정가의 지금 얘기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여파로 인해서 연내 비준이 어렵다라는 전망입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탄핵 재판이 끝난 직후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수정안이 표결이 늦춰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주말 전에 표결에 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 공식화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것은 공식화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나프타를 대신하는 USMCA를 수정안을 합의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록 경제화가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FTA를 미국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폐쇄 무역을 하는데 이 폐쇄 무역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멕시코는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고요. 이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양질의 그 일자리들이 생길 거예요. 이 합의안을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당연히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그 미국의 그런 회사들을 멕시코로 안 보내도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멕시코로 공장을 준설한다든지 거기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은 이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려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